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곧 74주년이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더 의미가 뜻깊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정부의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무력 충돌은 열흘도 안 돼 끝났지만 빨치산 토벌과 부역자 색출 등이 이어져 수년간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추념식은 해마다 시군별로 조촐하게 치러지다 2018년부터 조례가 생기며 전라남도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행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졌고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3차례나 찾았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자리한 제주 4.3 추념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서로 화해와 상생을 하고 있는데 여수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이런 여순 사건 추념식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합니다. 지난 1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가 위령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며 국비 1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추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리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유족들은 최근 국가가 여순 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이어 추념식도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희생자를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74년 만에 정부 주관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국가기념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도 발의되는 등 여순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후속 조치 역시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지역의 구의원 의정비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의 월정 수당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서 10%를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광산구는 최소 동결부터 최대 20%까지의 인상안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구의원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영건설이 전국 곳곳에 지은 임대 아파트가 속속 일반 분양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면서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춘천방송총국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여 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올해 8월 일반 분양 대상이 됐습니다. 건설사인 부영건설이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2억 4천만 원, 84제곱미터는 3억 500만 원입니다. 건설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임대 시작 당시 홍보물에 84제곱미터 기준 건설 원가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었다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반발합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추진한 감정평가 금액에 항의해 재감정평가 추진에 나섰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었고 지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 또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까지 감안해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예요. 10년 후면 집을 분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그 꿈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원주 외에도 제주도와 경상북도 영주 등 부영이 분양 전환을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가를 감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은 고분양가 논란은 일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는 임차인들이 선택하면 된다며 방송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항포구 주변으로 밀려들게 되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다를 돌아다니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무인 자율 이동 청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박장훈 기자입니다.
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에 밀려 항폭우로 계속 유입됩니다. 하지만 항폭우는 부잔교와 계류 중인 선박들 틈새로 쓰레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대형 수거 선박에 접근이 어려워 수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어처럼 생긴 로봇이 바다 위를 헤엄치며 돌아다닙니다. 마치 먹이를 잡아먹듯 곳곳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집어삼킵니다. 컨베이어로 수거된 쓰레기들은 뒤쪽에 연결된 그물망 안에 담깁니다. 선박들 사이 비좁은 틈새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격 조종과 자율 이동이 모두 가능한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청소 로봇입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 무선 원격 조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위성 항법 장치인 GPS와 이동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IMU를 융합한 위치 추적, 장애물 충돌 방지 기능이 탑재돼 자율 이동이 가능합니다. 쓰레기가 밀집된 좁은 구역에서는 운영자가 원격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구역에서는 스스로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라 무게가 250kg으로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초속 1에서 2m의 속도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1톤 화물차에 실을 수 있어 이동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함께 개발을 추진한 충청남도는 이 청소 로봇을 섬 지역과 절벽, 동굴 같은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공항 가운데 무안공항의 적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무안공항의 적자액은 838억 6,100만 원으로 집계돼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고 양양과 여수공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제외하고도 대부분 공항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현장 소장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1일 광주시 봉선동의 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일부 구간에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이 이동할 때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5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같은 시간대의 수치와 비교할 때 80명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250명, 전남이 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구례와 진도에서는 어제 오후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5년 이내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2017년 1학기부터 올 1학기 사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6개월분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8도 가운데 전남 지역만 국립묘지인 호국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남 지역의 인명피해가 19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호국원을 설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 대상자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은 전남의 보훈 대상자가 사망하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까지 전남 호국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고 보훈처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학동 화정동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우섭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 2개월여 만에 등록 말소 등 처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9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현대산업개발의 의도적인 행정처분 지연에 동조하는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졌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17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내일 아침은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높은 산지나 전남 내륙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은 오늘까지,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지만 차차 맑아지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15도, 나주 17도로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보성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완도 18도, 강진 1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4,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